자, 그리고 두 번째 기관계인 호흡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관련된 개념은 산소의 흡수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역시 우리는 세포호흡을 하려면은 앞에서 정리를 했던 영양소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산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포호흡은 산소호흡이니까요. 그래서 에너지를 얻으려면은 산소가 반드시 필요한데, 산소를 어디서 흡수하느냐? 호흡계에서 흡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호흡계는 산소를 몸속으로 흡수하고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낸다. 호흡계가 하는 역할은 기체 교환입니다. 요 그림은 교과서에 있는 그림을 선생님이 가져온 건데, 요 그림을 보면은 호흡계의 대표적인 기관이 폐죠. 자, 폐를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폐포라는 구조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폐포는 한 겹의 세포막으로 작은 물질들이 이동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이 폐포를 모세혈관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자, 공기를 우리가 코나 입으로 이렇게 들이마시게 되죠. 그러면 얘가 기관지를 통해서 폐로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폐포를 통해서 기체 교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역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인데, 외호흡과 내호흡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숨을 들이마시고 그리고 내뱉는 행위는 외호흡에 해당하고, 우리가 들이마신 기체 속에 있는 산소를 세포로 전달하고 세포호흡 결과 발생한 이산화탄소를 다시 혈액으로 가져오는 요거를 내호흡이라고 배웠죠. 자, 그래서 이렇게 기체들이 이동하는 원리가 뭐였습니까? 맞아요. 기체들이 이동하는 원리는 확산입니다. 확산. 확산이 뭡니까? 물질이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하죠. 얘는 에너지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 자, 그래서 보면은 폐포에 연결되어 있는 모세혈관 속에 흐르는 피 속에는 대기보다 산소의 농도가 낮아요. 그러면은 많은 데서 작은 데로 가는 거니까 대기에서 들어온 산소가 피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반면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모세혈관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폐포 속으로 들어가서 몸 밖으로 배출되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게 외호흡이고, 그 다음 깨끗한 산소를 실은 피가 온몸의 조직세포를 향하게 되면은 조직세포보다 피 속에 산소 농도가 많으니까 조직세포 쪽으로 산소를 전달하고, 그리고 이산화탄소는 피 속보다 세포 속이 더 높으니까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받아오는 거, 요 기체 교환을 내호흡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계속해서 순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산소가 흡수된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앞에서 했던 영양소랑 산소가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관여하는 게 순환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순환계는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에서 아주 중요한 애예요. 얘가 센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순환계는 소장에서 흡수한 영양소와 폐에서 흡수한 산소를 혈액에 실어서 온몸의 조직세포로 운반을 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운반이 중요해요. 얘는 그냥 택배회사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부분에 필요한 물질을 전달해주고 필요 없는 물질을 받아가지고 회수해 오는 거죠. 그래서 순환계가 없다면은 우리 몸에서 통합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기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계는 매우 중요한 기관계인 거죠. 자, 그래서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림 두 개를 선생님이 또 가져왔는데 어떤 그림인지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자, 지금 보면 얘는 폐포네요. 방금 전에 했던 호흡계에서 일어나는 외호흡 과정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 폐포를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농도 차에 의한 확산으로 이동이 되죠. 그래서 산소가 확산에 의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면은 혈액이 산소를 적혈구에 결합시켜서 이렇게 이동을 시키게 되는 거죠. 얘는 어디로 가느냐? 온몸의 조직세포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로 옆에 조직세포를 향하고 있죠. 자, 이 모세혈관은 온몸의 조직세포 사이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혈관이기 때문에 모든 조직세포와 이렇게 물질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농도차에 의해서 영양소를 조직세포로 주고 산소도 조직세포로 주고 노폐물이나 이산화탄소를 다시 받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영양소나 산소가 이동을 한다라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좀 추가로 정리할 내용이 있는데, 자, 우리는 순환계에 대해서 배우니까 혈액의 구성에 대해서도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거예요. 혈액의 구성. 자, 이거는 뒤에 면역 파트에서도 배우겠지만 미리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역시 중학교 때 배웠습니다. 우리는 피 속에 세포 성분 3가지가 들어있다는 걸 배웠어요. 뭐랑 뭡니까? 맞아요.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라는 세포 성분들이 있는데, 자,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이렇게 배웁니다. 피를 담아요. 피를 뽑아가지고 여기 이렇게 담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원심 분리기에 넣고 돌려요. 그러면은 혈액이 이렇게 두 층으로 분리가 됩니다. 무거운 거는 아래로 이렇게 가라앉고 가벼운 거는 위로 이렇게 떴겠죠. 그래서 요 각각 성분이 뭔지 구분해야 되는데, 무겁게 가라앉는 거는 세포 성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포 성분. 그리고 위에 가볍게 뜨는 거는 물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명칭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포 성분은 혈구라고 합니다. 혈구. 그리고 위에 뜨는 물 성분은 혈장이라고 합니다. 이 명칭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혈구에는 우리가 방금 했던 적혈구, 백혈구, 그리고 혈소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혈장 속에는 물도 있고 뭐 비타민도 있고 여러 가지 단백질도 있고 아미노산도 있고 포도당도 있고 마니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혈액의 구성도 이렇게 있다는 거 같이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 부분입니다. 자, 요거는 배설계가 관여를 하죠. 자, 배설계는 세포호흡으로 생성된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의 형태로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기관계입니다. 자,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해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로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합니다. 어떤 노폐물이 만들어지는지, 어디로 배설이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폐물이 만들어지고 어디로 배설이 되는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다행히 여러분들 배운 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1년도 안 됐죠. 작년에 배운 통합과학 내용을 활용하면 됩니다. 자, 작년에 통합과학에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구성물질에서 탄소화합물이라는 걸 배웠죠. 탄소화합물. 지금 여기 나오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셋 다 탄소화합물에 들어가죠. 탄소를 기본 골격으로 해서 여러 가지 원소들이 붙어있는 화합물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화합물들이 어떤 구성 원소가 있었는지 우리는 암기를 했었어요. 자, 탄수화물은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까? 그리고 탄수화물은 탄소, 그리고 수소, 그리고 산소가 주요 구성 원소였고요. 지방도 똑같이 탄소, 수소, 산소가 주요 구성 원소였죠. 그리고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여기 포함해서 질소까지도 구성을 했습니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쉽게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탄수화물이나 지방은 탄소, 수소,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럼 얘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노폐물도 이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겠죠. 그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노폐물은 탄소랑 산소가 결합한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소랑 산소가 결합한 물, 이 두 가지가 만들어진다고 기억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 단백질 역시 탄소, 산소 만나서 이산화탄소, 그리고 수소, 산소 만나서 물 만들어지고, 얘는 특이하게 질소가 있죠. 그래서 얘는 질소 노폐물이 생깁니다. 질소 노폐물인 암모니아가 생기고요. 얘는 화학식이 NH3입니다. 역시 질소랑 수소가 만났죠. 자,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이 질소 노폐물의 배설 과정을 암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질소 노폐물의 배설 과정 기억해야 되고, 얘가 어떤 형태로 이동하는지 이동 형태에 대해서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얘는 단백질을 섭취해요. 단백질은 소화가 되면은 뭘로 분해됩니까? 단위체인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됩니다. 자, 이 아미노산이 세포 속으로 가서 세포호흡을 하면은 노폐물 중에 암모니아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 암모니아는 간으로 향합니다. 선생님은 중학교 때 실제로 암모니아를 가지고 실험 수업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암모니아 냄새를 처음 맡았는데 희석한 암모니아였지만 엄청나게 코가 아플 정도로 냄새가 독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독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노폐물인 거예요. 근데 얘가 우리 몸속에 만들어지면은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배설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루 종일 실을 싸고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일정 기간 우리 몸속에 이제 들어있을 텐데 이 저장되어 있기에는 너무 독성이 심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좀 순한 맛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해요. 그 순한 맛이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순한 노폐물인 요소로 바꿔주는 곳이 간인 거고, 요 요소는 배설계인 콩팥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줌으로 배설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단백질 노폐물의 이동 형태, 이동 과정은 필수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중요해요. 자, 그리고 교과서 41페이지를 보면은 밑에 부분에 아주 조그맣게 창의력 키우기 해서 콩즙으로 오줌 속에 요소 분해하기 라는 탐구가 들어 있습니다.
자, 요것도 중요합니다. 왜 쌤이 중요하다고 할까요? 그래요. 얘도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신설 탐구로 들어온 부분이니까 공부에는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근데 새로 집어넣었고 모든 과학 출판사들이 이거를 교과서 안에 넣었다. 그 말은 얘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효모의 알코올 발효 실험이랑 요 콩즙으로 요소 분해하기 실험은 꼭 기억을 하고 필수 개념들은 정리를 해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교과서에 보면은 콩에는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있고 얘는 요소를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 분해하는 효소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가지고 실험을 진행하는 건데요. 실험 과정을 쌤이랑 같이 정리를 해볼게요. 자, 여기에는 BTB 용액이라는 지시약이 쓰입니다. 얘는 뭡니까? 산성, 염기성, 요 산염기를 구분하는 지시약이에요. 얘는 산성 용액, 염기성 용액, 중성 용액에서 색깔이 다 다르게 나옵니다. 중학교 때 지시약 파트에서 배운 건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BTB 용액 여기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산성 용액, 중성 용액, 염기성 용액이 있다. 그럼 산성에서는 무슨 색깔? 노란 색깔. 그리고 중성 용액에서는 초록 색깔. 그리고 염기성 용액에서는 파란 색깔을 띠는 지시약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적어놓고 암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먼저 비커에 오줌을 담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줌에 BTB 용액을 떨어뜨려요. 자, 지금 오줌과 BTB 용액이 섞인 게 지금 초록색을 띠는 것으로 봐서 얘는 중성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될 거고 여기에 콩즙을 넣는 거죠. 자, 근데 콩즙 속에는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있다고 했죠. 유레이스 효소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유레이스라는 효소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결과를 봤더니 지금 파란 색깔을 띠게 됐죠. 색깔이. 그럼 얘는 염기성 용액으로 바뀌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왜 중성에서 염기성으로 바뀌었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밑에 반응식을 보면은 유레이스라는 효소는 요소를 암모니아와 이산화탄소로 분해를 하는 작용을 합니다. 자, 근데 요소가 들어있는 오줌이 중성이었다는 거는 요소는 중성이라는 거고 그리고 반면에 암모니아는 우리가 염기성을 띠는 화학물질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유레이스가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했기 때문에 실험 결과에서 용액이 파란 색깔로 바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걸 보고 뭘 알 수 있다? 유레이스가 요소를 암모니아로 분해시켰구나 라는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실험도 굉장히 다양하게 있으니까 문제에서 나오면 당황하지 말고 요 개념만 알고 있으면 쉽게 풀 수가 있으니까 정리를 꼭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 부분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여기에 소화계 부분, 그리고 호흡계 부분, 그리고 배설계 부분, 그리고 센터에 순환계가 있는 거 보이죠? 요 네 가지 기관계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우리 생명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를 한 그림에다가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소화계, 그리고 호흡계, 그리고 여기 배설계들이 다 여기 순환계랑 이렇게 연결된 거 보이죠? 그래서 순환계가 센터로 가장 중요하고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게 한눈에 보이고 호흡계는 외부랑 기체 교환을 하는 거, 그리고 소화계는 음식물 섭취하는 거, 그리고 여기 항문을 통해서 흡수되지 않은 물질을 내보내는 거, 대변이죠. 그리고 여기 배설계를 보면은 순환계로부터 노폐물을 받아가지고 몸 밖으로 대사노폐물, 오줌을 내보내는 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착각할 수 있는 거, 배설계 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배설물이 똥이랑 오줌이잖아요. 그래서 똥도 배설계에서 나가는 거다라고 오개념을 가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똥은 소화계를 통해서 배출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똥은 배출이라는 용어를 쓰고 오줌은 배설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고 있는 용어랑은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이거는 과학에서 쓰는 개념이라서 그러니까 생명과학에서는 똥은 배출, 오줌은 배설이라고 기억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정리된 모식도를 선생님이 가져왔어요. 자,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가 통합적으로 작용해서 세포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고 노폐물을 제거한다라는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자, 역시 센터 순환계가 가운데 있고요. 소화계로 음식물이나 물을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순환계로 영양소나 물을 보내주고요. 소화되지 않은 애들 똥은 여기서 배출이 되는 거고 순환계가 얘를 조직세포로 가지고 가게 되면 여기서 세포호흡을 하겠죠. 자, 세포호흡을 한 다음에 나온 이산화탄소랑 노폐물을 다시 순환계로 이렇게 싣고
배설계로 향하게 되는 거 보이죠? 자, 그래서 배설계에서는 오줌을 몸 밖으로 빼내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옆에 보면은 호흡계를 통해서 기체인 산소가 들어오고 얘가 순환계를 통해서 역시 조직세포로 가서 세포호흡을 하는 과정이 나와 있고요. 여기 세포호흡결과 생성된 이산화탄소가 다시 순환계를 통해서 호흡계로 가서 날숨으로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과정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의고사에 이러한 형태의 모식도를 분석하는 문제를 많이 풀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공책이나 교과서에 이 모식도를 간단하게 그려서 계속 어떻게 물질들이 이동하는지를 분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요게 모의고사에 나오는 가장 간단한 형태이고요. 요 모식도를 기억해가지고 연습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더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관계들, 소화계, 순환계, 호흡계, 배설계 나와 있고 더불어서 조직세포도 항상 같이 나오고요. 자, 영양소 소화계를 흡수하고 흡수되지 않은 물질은 바깥으로 배출되는 게 여기 나와 있고, 그리고 산소, 호흡계로 들어오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순환계를 통해서 조직세포를 향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세포호흡이 일어나고 세포호흡결과 생성된 노폐물 다시 순환계로 가서 배설계나 호흡계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오줌으로 배설이 되는 거고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몸 밖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항상 어떤 현상을 주고 이 현상은 도대체 어떤 경로로 일어나는지 이거를 찾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쌤이랑 지금 중요한 현상 하나를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단백질 섭취 시 요소의 이동 경로입니다. 앞에도 선생님이 이거는 중요하다고 정리를 했는데 이 모식도에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도 우리가 정리를 해봐야겠죠. 자, 먼저 영양소인 단백질이 들어옵니다. 자, 소화계로 들어오는 게 1번. 그리고 나서 얘는 아미노산으로 소화가 되죠. 분해가 됩니다. 아미노산 형태로 순환계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융털의 모세혈관으로 흡수가 되겠죠. 자, 순환계로 간 아미노산은 심장을 통해서 어디로 갑니까? 온몸에 있는 조직세포를 향하게 되겠죠. 그래서 아미노산의 형태로 조직세포로 간다. 얘가 3번. 그리고 나서 세포호흡을 하게 되겠죠. 자, 세포호흡을 하면은 아미노산은 어떤 질소 노폐물로 변하게 됩니까? 암모니아라는 질소 노폐물의 형태로 변하게 되죠. 그러면 이 암모니아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꼭 순한 맛인 요소로 바꿔줘야 된다 그랬어요. 요소로 바뀌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간이죠. 근데 조직세포에서 소화계로 이렇게 바로 점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순환계를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이동은 무조건 순환계라고 생각을 하자. 복잡하니까 다른 색깔로 쌤이 적을게요. 자, 이 요소는 어디로 갑니까? 요소는 이제 배설이 돼야 돼요. 배설계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습니까? 없죠. 역시 뭐를 통해야 된다? 순환계를 통해야 된다. 그래서 다시 순환계로 갑니다. 이게 6번. 그리고 순환계를 통해서 배설계로 향하게 되죠. 얘가 7번. 이때는 요소의 형태. 그리고 나서 몸 밖으로 배설되는 거. 얘가 8번인 거죠. 총 이렇게 8단계를 통해서 이동을 한다라는 거 기억해야 되고 특히나 이동 형태도 같이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얘가 지금 제일 어려운 경로니까 나머지 경로들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쌤은 믿습니다. 정리를 꼭 하세요. 자, 그러면 또 선생님이랑 같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이거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고 작년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우리 몸에 있는 각 기관계의 통합적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다는 각각 배설계, 소화계, 호흡계 중 하나이다. 그럼 얘부터 먼저 찾는 게 우선이겠네요. 자, 먼저 순환계 센터니까 가운데에 있는 거 보이죠? 지금 영양소를 먹고 흡수되지 않은 걸 이렇게 배출하는 간은 뭡니까? 얘가 소화계에 해당하겠죠? 자, 그리고 산소나 이산화탄소 뭔가 기체 교환의 느낌이 나는 얘가 뭡니까? 그쵸, 얘가 호흡계에 해당하겠죠? 그러면은 여기 오줌이 배설되는 여기가 배설계에 해당하겠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간은 소화계이다. 맞습니다. 니은, 나에 속하는 기관에는 폐가 있다. 나는 호흡계를 지칭하고 있는 거였죠. 호흡계의 대표적인 기관은 폐가 있었습니다. 니은도 맞고 디귿, 다에서 요소가 배설된다. 오줌 속에 배설되는 질소 노폐물의 형태가 요소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고 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요거는 오늘 공부한 내용 알고 확실히 정리를 한다면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 요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이것도 역시 작년에 나온 모의고사 문제고 요거는 조금 어렵게 나온 문제지만 우리는 잘 풀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수업을 열심히 들었다면.
자, 다음은 효모를 이용한 실험이다. 가설, 효모의 세포호흡에서 발생하는 기체의 양은 음료수에 들어있는 당 함량이 높을수록 증가할 것이다 라고 했네요. 자, 그래서 실험 과정을 보면은 발효관 ABC에 표와 같이 용액을 넣고 맹관부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발효관을 세운 후 입구를 솜으로 막는다. 그리고 발효관 요렇게 효모액이랑 음료수 그리고 증류수를 넣은 게 있네요. 자, 지금 보면은 얘는 효모의 알코올 발효에 대한 실험이고 우리는 앞에서 실험 분석을 했기 때문에 바로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자, 지금 발효관 A는 뭐를 지칭하는 겁니까? 자, 셋 다 효모액을 넣었는데 밑에는 음료수를 넣었지만 여기에는 증류수밖에 안 넣었어요. 그러면 A는 뭐다? 얘가 대조군의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판단하면 되고 B랑 C가 실험군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맹관부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발효관을 세우고 입구를 솜으로 막는데요. 자, 요거는 왜 한다고 했습니까? 그쵸, 얘는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왜? 효모는 산소가 있다면 뭘 하니까? 산소호흡, 세포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알코올 발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산소를 차단하는 역할을 꼭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효모에 의해 기체가 발생하면 맹관부 수면의 높이가 점점 낮아진다. 왜? 기체가 발생하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체가 맹관부에 차게 되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 들어있는 액체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될 거예요. 자, 50분 후 기체 발생량을 측정한다. 봤더니 A는 없음. 그리고 B는 엄청나게 많이 발생했고 C는 그거보다는 좀 작게 발생을 했네요. 지금 보면 여기 나오는 기체가 뭡니까? 맞아요. 효모가 알코올 발효하면은 생기는 이산화탄소를 말하는 거겠죠. 자, 지금 보면은 A는 이산화탄소가 없습니다. 왜? 얘는 음료수가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 자체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알코올 발효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체가 발생하지 않았겠죠. 이 대조군. 자, 그리고 B랑 C를 보면은 B는 굉장히 기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얘는 효모가 알코올 발효를 굉장히 많이 했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되죠. 어떤 경우에 알코올 발효량이 많을까요? 그쵸? 포함하고 있는 당 함량이 많으면은 재료가 많으니까 에너지를 얻으려고 걔네들을 다 분해를 하니까 이산화탄소가 그만큼 많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B가 C보다 당 함량이 많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되겠죠. 자, 이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A는 대조군이다. 맞습니다. 니은. B와 C에서 맹관부에 모인 기체는 이산화탄소이다. 역시 맞죠. 그 다음 디귿. 다에서 맹관부의 수면 높이는 B가 C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은 맹관부가 두 개가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얘가 B, 얘가 C. 자, 그러면 지금 B가 기체의 양이 훨씬 많습니다. 이산화탄소가 B가 훨씬 더 많이 발생했어요. C보다. 그러면은 액체의 높이는 B가 훨씬 더 낮아져 있겠죠. 그래서 맹관부 수면의 높이는 B가 C보다 낮다라고 해야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디귿만 틀렸기 때문에 3번이 되겠네요. 자, 이 문제 쉽게 풀 수 있겠죠. 자, 내가 이 문제 이해가 안 간다. 그러면 다시 뒤로 돌려가지고 천천히 들으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